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 치열, 기업 간 협력으로 일본 추월하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 대장주인 LG화학과 삼성 SDI 비교 분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포스트 반도체로 주목되는 차세대 제품을 놓고 한일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일본 토요타와 파나소닉이 미래차 핵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과 양산을 위해서 일찌감치 동맹을 맺은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이 협력에 나서 경쟁 구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후발주자격인 중국과 독일 기업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추격에 나선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배터리 업체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CATL이 1위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2위, 3위는 한국의 LG화학, 4위는 중국의 BYD, 5위는 삼성 SDI, 10위는 SK이노베이션 등입니다. 특히 한국 국내 3사가 모두 점유율이 작년보다 늘고 그중에서 대장주인 LG화학이 중국 업체 BYD보다 높은 3위에 오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국내 업체는 LG화학이 대장주이고 그 다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순입니다. 전기차 가동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수천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배터리 셀이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필요합니다. 전기차 종류에 따라 구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쉘, 모듈, 팩으로 구성됩니다. 수많은 배터리 셀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듈과 팩이라는 형태를 거쳐 전기차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셀, 모듈, 팩은 쉽게 배터리를 모으는 단위로 생각하면 됩니다. 배터리 셀을 여러 개 묶여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여러 개 묶어서 팩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전기차에는 최종적으로 배터리가 하나의 팩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순수 자동차 BMW i3의 배터리를 보면은 배터리 셀이 총 99개가 탑재됩니다. 셀 12개를 하나의 모듈로 묶고 8개의 모듈을 묶어 하나의 팩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을 구성하는 제로에서 나온 리튬이온이 전지 내부에서 이동해 음극재에 저장되거나 방출되면서 전기를 충전하고 생산합니다. 5월 14일 완성차 배터리 업계에 따른다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선 기업으로는 토요타와 파나소닉 연합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의 40%는 토요타를 포함한 일본 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하면 일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2배 이상 늘고 폭발 가능성이 낮아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주도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지만은 차세대 시장 대결은 이제 막이 오른 것입니다. 토요타와 파나소닉 연합은 2017년부터 협력을 시작해서 지난달 배터리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스를 설립했고 이러면 2020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후발주자의 추격도 거셉니다.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상위권 업체로 도약한 CATL은
베이징 자동차 등 자국 완성차 업체와 손잡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의 설계부터 제조 방식까지 다양한 기초 특허를 확보했고, 파나소닉의 전기차 배터리 양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한국 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퀀텀 스케이프와 2025년까지 양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계도 전고체 배터리 기초 R&D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5월 13일 만나 전고체 배터리 기술 협력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최고 그룹의 총수들이 협력하기로 한 이상 총력을 기울 수밖에 없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기존 예상 시기인 2025년보다 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로는 3월에 1회 충전에 800km 주행할 수 있고 1000회 이상 재충전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 연구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영국 다이슨이 중도에 포기했을 만큼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데,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일본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된 차세대 2차 전지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액체 전해질로 에너지 효율은 좋지만은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고 전해질이 가연성 액체에 이어서 고열에 폭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충격에 의한 누액 위험이 없고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발화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LG화학은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고 아우디와 쉐보레, 포드와 크라이슬러, 테슬라, 폭스바겐 등 세계 대형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벤츠와 BMW, 르노와 제규어, GD자동차, 루시드 모터스 등도 LG화학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BMW와 폭스바겐, 아우디 및 제규어, 크라이슬러 등 굵직한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세계 자동차 업계의 배터리 공급선 다변화 흐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폭스바겐 신형 전기차 ID3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폭스바겐은 SK이노베이션 외 LG화학과 삼성 SDI 배터리도 납품받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자동차 제조사 한 곳에 함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은 현재 LG화학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삼성 SDI인데, 향후에는 삼성 SDI 생산 능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매출 비중은 자사 전체의 약 18% 수준이고, 삼성 SDI 중대형 배터리 매출 비중은 자사의 약 30%이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매출 비중은 자사의 1.2% 수준입니다. 3개 기업 중 전기차 배터리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 SDI입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익 측면을 보더라도 유일하게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할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배터리 3사 모두 투자 단계로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금년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보다 석유화학 쪽 사업 비중이 현저히 높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측면만을 본다면 가장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물론 LG화학이
국내에서 가장 큰 생산 능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석유화학 비중이 높습니다. 향후 정유 가격이 원상 회복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석유화학 분야도 호황을 맞이한다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도 좋은 투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삼성 SDI와 LG화학 모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주이므로 저점과 고점을 잘 파악하여 투자한다면 성공 투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사 기업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여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 기업들을 추월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